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최근 신나게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랩터스 이야기로 이번 주 구성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리그의 최정상에 오르고 있는 랩터스입니다. 현재 9연승, 11홀로 치면 12승 1패로 리그에서 가장 핫한 팀 중 하나인 랩터스. 동부 1위인 디트로이트의 연승이 깨지며 어느덧 1.5게임 차로 턱 밑까지 추격 중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연승 행진 속에서는 컵 대회의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컵 대회 조별리그를 랩터스는 4승 0패 득실 마진 플러스 55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마이애미가 밀워키까지 잡아주면서 다른 그룹에서의 경기 역시 8강전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컵 대회라는 것이 한 번 지면 끝인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랩터스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승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랩터스가 잘 나가는가? 일단 팀 공수지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랩터스는 어시스트 4위, 턴오버는 작은 기준으로 3위, 야투율 6위, 속공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안정적으로 쉬운 슈트를 넣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랩터스의 순조로운 농구 2차 스탯으로 보면 더 도드라지는데요. 공격 레이팅은 8위, 수비 레이팅은 2위입니다. 어시스트 기반 득점 역시 8위에 오르는 등 한 스탯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상위권에 위치한 랩터스입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고공행진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턴오버 어떻게 랩터스가 잡았는가?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라야코비치 감독이 3년차가 되면서 그동안 선수들이 꾸준히 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시스템에 적응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아쉽지만 맞지 않는 선수들과는 과감하게 작별을 했고요. 이런 선수들의 성장, 스카티 반즈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포텐셜이 굉장히 보였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만개했습니다. 임마누엘 퀴클리, 야코 퍼틀은 또 당연하고 심지어 시야가 좋지 않다는 평을 들었던 RJ 베런마저 판단력이 좋아지면서 랩터스의 공격 흐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자말 쉐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너무나도 칭찬할 것이 많아가지고 따로 한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자말 쉐드, 랩터스 공격에 보이지 않는 핵심입니다. 뛰어난 리딩을 바탕으로 랩터스의 턴오버를 억제하고 있는 자말 쉐드입니다.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자말 쉐드의 활약 잘 알고 있지만 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스탯 가져왔는데요. 벤치 멤버로서 이번 시즌 리그 최초로 100어시스트를 달성한 자말 쉐드, 그리고 포제션당 어시스트는 요키치에 이은 리그 2위라는 놀라운 스탯들을 찍고 있는 자말 쉐드입니다. 사실 스탯만으로는 평범한 벤치 멤버입니다. 그렇지만 자말 쉐드, 직접 그가 어떻게 볼을 움직임하고 컨트롤하는지를 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개선된 부분은 야투율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기본적인 농구의 이야기인데 좋은 패스를 받았을 때 슛이 잘 들어갑니다. 랩터스는 지금 어시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팀 어시스트를 통해서 선수들도 야투율이 굉장히 개선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랩터스가 재미난 것이 대학 시절 3점을 쏘지 않는 선수들을 뽑아서 코너 3부터 가르쳐가는 랩터스인데요. 예시를 들자면 저스틴 샴페니, 그리고 조나단 모보, 지금은 CMB까지 대학에서 쏘지 않던 선수들을 프로에서 3점을 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슛 없는 선수들에게 비거리가 짧은 코너 3부터 가르치면서 팀이 코트를 넓게 쓰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아까는 자말 쉐드 이야기했는데요. 이 야투율 부분에서는 BI3, 브랜든 잉그램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슛도 잘하고 남 슛도 잘 봐주는 선수. 직접적인 어시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본인이 수비를 끌어주면서 다른 멤버들에게 더 나은 슛을 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 이외에도 현재 39.3%로 커리어 하이 3점을 기록 중인 스카티 반즈와 벤치 멤버들의 뛰어난 3점 능력은 이 야투율 개선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랩터스의 벤치를 본다면 그레이디 딕, 자코비 월터, 오차이 악바지, 그리고 제이미슨 배틀, 언제 이 선수들이 3점을 2-3개씩 넣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죠. 이번 주 첫 번째로 리뷰할 선수 RJ 베럿입니다. RJ 베럿 현재 속공과 캐치앤슛 딱 두 가지 롤만 수행하면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RJ 베럿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딱 시켰을 때 빛이 나는 선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 리딩, 미드레인지 같은 것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고의 효율을 보이면서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팀에 큰 보탬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포인트 가드 베럿 같은 여러 가지를 시키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시키니까 본인도 좋은 효과를 팀에 내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난 네츠와의 경기에서 덩크 후 착지를 잘못하면서 부상을 입은 RJ 베럿, 그 이후 랩터스의 공격은 뻑뻑해졌습니다. 베럿이 있었을 땐 몰랐는데 이 베럿의 속공 전개가 랩터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베럿의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곧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랩터스는 어떻게든 뻑뻑해진 코트 밸런스를 좀 개선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두 경기 모두 잉그램이 그야말로 혼자 원맨쇼를 하면서 캐리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연승 행진도 곧 끊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리뷰할 선수 임마누엘 퀴클리입니다. 평균 15.5득점, 6.1어시스트, 4.4 리바운드를 기록 중이고요. 어시스트와 스틸에 있어서는 각각 커리어 하이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 임마누엘 퀴클리 최고의 사이드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리딩, 외곽슛, 돌파 모두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임마누엘 퀴클리, 이런 최고의 사이드킥이 브랜든 잉그램, 스카티 반즈 같은 선수와 함께 뛰미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잘 받으면서 쏠쏠한 활약 펼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셀러리 32.5밀리언이 작지는 않지만 퀴클리, 팀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퀴클리의 32.5밀리언이란 연봉 어느 정도냐? 리빌딩 팀 이외에는 2옵션이나 3옵션 정도 선수의 연봉입니다. 사실 이 선수의 연봉이 5밀리언 정도만 쌌더라도 그렇게 지금같이 뭔가 돈값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리그의 샐러리 캡이 확대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퀴클리의 계약보다 더 큰 계약이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퀴클리의 25살부터 29살, 어떻게 보면 선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쓸 수 있는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보너스가 들어갔다고 해도 납득은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은 크게 생각나지 않네요. 기타 뉴스입니다. 경기 시작 전 자말 쉐드가 오 캐나다를 유창하게 부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자코비한테도 열심히 부르라고 핀잔을 주는 모습이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카디비의 사촌이자 본인도 유명한 래퍼인 글로릴라, 브랜든 잉그램과 뜨거운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시아 뱅크 아레나에도 자주 와주면서 응원을 하는데요. 지난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에서 클러치 샷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래퍼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하면서 드레이크처럼 할 줄 알았는데 나름 얌전하게 진심으로 잉그램을 서포트해주는 게 보여가지고 흐뭇하게 예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랜든 잉그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브랜든 잉그램 저번에 물병을 던졌었죠. 그렇게 벌금을 내고 나서 9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 팬덤에서는 앞으로도 물병을 많이 던져달라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그레이디 딕이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뇌진탕을 입어서 빨리 이제 코트를 벗어났는데 다행히 크게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점은 없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RJ 베럿이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 조금씩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곧 돌아올 거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의 구호입니다. 랩터스의 스케줄 앞으로도 좀 계속 무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 경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스케줄 가운데 뉴욕 닉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 정도가 좀 그나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베럿도 이탈했고 좀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승이 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연패를 거두지 않는 것이 강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RJ 베럿이 없어서 단조로워진 공격 패턴 빨리 회복하면 연패를 거두지 않고 연승이 깨지더라도 곧 리바운딩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시즌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1, 2위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시즌 끝까지 그리고 플레이오프로 끝날 때까지 이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랩터스톡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